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설악산에서 만난 꽃들 이야기 2부 12종의 야생화 이야기입니다. 코스는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 오색입니다. 설악산을 기후대로 구분하면 1000m 이상은 아고산대, 1600m 이상은 고산대로 분류합니다. 아고산대와 고산대는 저온, 강풍, 적설, 얕은 토양, 짧은 생육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키를 낮추거나 잎을 땅 가까이에 붙이거나 짧은 기간에 꽃을 피우는 전략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설악산의 고산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마타리입니다. 노란 꽃이 바위 많은 능선에서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금마타리는 산지 능선이나 바위 틈, 척박한 토양을 선택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금마타리의 금은 노란 꽃색과 잘 어울리고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짧은 고산의 계절에 곤충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큰행초입니다. 큰행초는 이름처럼 잎이 큽니다. 둥글고 넓은 잎이 아래쪽에 모여 있고 그 위로 붉은빛 꽃이 올라옵니다. 이 식물은 높은 산이 습기 있는 숲속에서 잘 보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꽃보다 서늘하고 물기가 남아있는 숲속이 어울립니다. 꽃만 보면 곱지만 잎까지 같이 보면 큰행초의 자리가 보입니다. 넓은 잎으로 숲속의 약한 빛을 받아내는 식물입니다. 세 번째, 큰 꼭두선이입니다. 꼭두선이류는 꽃이 작고 색도 녹색을 띤 흰색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잎이 4장씩 돌려난 특징이 뚜렷하고 가는 줄기 끝에 작은 꽃들이 조용히 달립니다. 깊은 숲 가장자리나 그늘진 곳에서 다른 식물 사이에 기대어 살아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번째, 노루우줌입니다. 비교적 흔한 눈개승마와 외형이 비슷하고 이름은 좀 점잖지 못하지만 작은 꽃들이 모여 깃털 같은 아름다운 꽃차례를 만듭니다. 노루우줌은 산지의 습한 숲가나 계곡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한 송이씩 크게 피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꽃을 많이 모아 전체로 보이게 합니다. 이런 꽃차례는 곤충에게 좋은 신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참기생꽃입니다. 설악산에서 이 꽃을 만나면 조금 천천히 봐야 합니다. 설악산의 보호종으로서 빙하기 이후 기온이 올라가면서 높은 산에서 살아남은 빙하기 잔존 북방계 식물입니다. 키가 낮고 잎은 줄기 위쪽에 모여 돌려나는 느낌입니다. 그 위에 흰 꽃이 별처럼 피어 있습니다. 꽃은 작지만 사는 자리는 가볍지 않습니다. 차갑고 짧은 계절을 견디는 식물입니다. 화려하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잠시 멈춰서 보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마늘입니다. 우리에게는 삼겹살집에 가면 많이 나오는 명이나물로 더 익숙한 식물입니다. 명이나물은 울릉도가 유명한데 울릉도 명이나물은 2019년에 울릉 산마늘로 별도 종으로 독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먹는 나물로서가 아니라 설악산 숲속에서 꽃을 올린 야생화로 봅니다. 넓은 잎이 먼저 보이고 그 위로 흰 꽃들이 둥글게 모여 핍니다. 백합과의 부추속 식물이라 꽃이 부추와 비슷하지요. 산마늘은 서늘하고 습한 고산숲 환경을 좋아하는데 설악산의 숲 그늘과 냉한 공기가 이 식물에게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곱 번째, 두루미꽃입니다. 작고 단정한 꽃입니다. 줄기는 가늘고 잎은 보통 두 장이 마주 보는 듯 달립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흰 꽃들이 올라옵니다. 두루미꽃은 높은 산 숲속의 낮은 층에서 살아갑니다. 큰 꽃으로 눈에 띄기보다 숲바닥 가까이에서 짧은 계절을 이용합니다. 여덟 번째, 자주솜대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처음에는 다른 솜대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꽃을 보면
자주솜대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꽃은 처음에는 연한 색으로 보이다가 점점 자주빛이 도는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가 자주솜대의 좋은 관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 두 가지 색이라는 바이칼라가 들어갑니다. 높은 산 숲속에서 만나는 식물이라 강한 햇빛 아래보다 서늘한 숲 분위기와 잘 맞습니다. 9번째, 만주 숭이풀입니다. 우선 노란 꽃이 눈에 잘 띕니다. 잎은 기처럼 갈라져 있고 꽃은 줄기 끝에 모여 올라옵니다. 만주 숭이풀은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일부 높은 산지에서만 고립적으로 분포하는 숭이풀류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꽃만 예쁜 것이 아니라 분포가 좁고 환경을 많이 타는 식물입니다. 다시 보면 노란 꽃이 좀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10번째, 꽃 지순이입니다. 지순이풀 종류는 잎모양을 먼저 보면 좋습니다. 잎이 손바닥처럼 갈라지고 꽃은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피어납니다. 꽃지순이는 높은 산 풀밭에서 자라는 열애살이 풀입니다. 설악산에서는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드는 곳에서 짧은 여름을 이용해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은 과하게 크지 않지만 잎의 선과 꽃의 색이 깔끔합니다. 11번째, 꽁의다리 아제비입니다. 이름은 꽁의다리가 들어가지만 매자나무과 식물입니다. 잎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가볍게 퍼지고 꽃은 작게 모여 핍니다. 이 식물은 꽃보다 전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줄기, 잎, 작은 꽃차례가 만들어내는 구조가 좋습니다. 작은 녹황색 꽃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뒤에 달리는 검푸른빛 열매는 매력적입니다. 12번째, 마지막 범꼬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꽃차례가 꼬리처럼 길게 올라옵니다. 연한 붉은빛 또는 흰빛의 작은 꽃들이 촘촘히 모여 하나의 고든 이삭을 만듭니다. 범꼬리는 높은 산의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열애살이 풀입니다. 오늘 보이는 꽃도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고산 초지에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이 꼬리 모양의 꽃차례가 살짝 흔들립니다. 이 장면이 범꼬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만난 설악산의 야생화들, 어떤 꽃은 바위 틈에 서 있었고 어떤 꽃은 습한 숲속에 있었고 어떤 꽃은 높은 산의 짧은 계절에 맞추어 피어 있었습니다.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이 선 자리도 함께 보는 것, 견뎌내고 적응한 수십만 년의 시간을 함께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악과 작별하기 전 보너스 영상으로 대청봉 직전 능선에 우뚝 솟은 범비나무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가지 위에 빽빽하게 선 솔방울입니다. 소나무 솔방울은 보통 아래로 매달리지만 전나무 속의 전나무, 구상나무, 범비나무 등의 국과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 곧게 섭니다.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촛대처럼 곧게 선 범비나무 솔방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숲을 여는 창, 지금까지 K숲해설가였습니다.